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 76회 지금 우리 실무 수행 파트 했죠? 지난 시간에 실무 실기 파트에서 우리 거래자료 입력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 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실무 수행 두 번째 거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한 거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항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문제네요. 일단 애경산업에다가 거래처 발급해 준 거고, 작성일자가 4월 12일이었대요. 밀폐용기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 4월 12일 애경산업에 제품 공급하고 거래일에 발급,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근데 4월 20일 날 애경산업에 납품된 제품 중 불량이 발견됐대요.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처음에 공급한 날짜, 처음 공급한 날짜에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이 날짜로 발행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발생한 날짜에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지, 그거를 구분하는 것도 여기서 하나의 문제죠. 불량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밀폐 불량 한 박스, 이건 반품된 거죠. 반품된 거는 우리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환입이라고 쓴다 그랬었죠. 여기서 매출을 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반품된 거죠. 그거를 매출, 우린 환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포장불량에서 교환된 거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죠. 똑같은 게 나간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할 게 없어요. 교환된 거는. 반품된 거에 대해서 금액이 처음에 공급가액보다 반품된 것만큼만 적어진 금액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는요, 수정 사유를 선택해서 환입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매출 환입에 여기 나와 있네요. 회계 처리 하라는 거죠. 회계 처리는 뭐 이거 발급하면서 바로 처리가 될 거니까 이 날짜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입력하고 작성해서 발급 전송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4월 12일로 해주시게 되면 밀폐용기 여기 있죠. 수정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는 여기 환입이라고 나와 있네요. 환입.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발급한 날짜는 여기 환입인 경우에는 그 반품이 발생한 날짜에 해당되는 만큼만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수량은 1개라고 되어 있고 단가는 30만원. 아이고, 수량은 마이너스 1, 3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주고 확인. 그럼 세금 계산 사항건이 이제 입력이 됐대요. 그러면 날짜는 20일 날짜로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고 해당되는 그 분계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란 비어 있죠. 우리가 이제 전송하게 되면 여기에 전자 발행이라고 뜨겠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요.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이건 뭐 그렇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4월 20일 것만 불러옵니다.
자,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자발행이 예고요. 세금계산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전송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송해 주세요. 매출조회에서 여기 해당되는 거 미전송이라고 나와 있죠. 요 절차가 만들어진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역할이죠. 발행은 여기 눌러도 되고요. 여기 눌러도 되고 여기 눌러도 돼요. 아무데나 가까운 데 누르죠. 그럼 여기 관리번호가 쭉 다 뜨죠. 그런 다음에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4월 20일 거 다시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 됐다고 나오죠.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TET 1급에서도 기본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한후 신고. 이번 부속서류 관련된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한후 신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뭐 실무에서는 좀 뭐 매 분기마다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저한테 배웠던 분들이 여기 보통 세무사 사무소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가는 경우, 뭐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6개월마다 거래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용어는 뭐 잘 구분들 하시는데 우리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우선 기수마다 1기, 2기 나눠서 예정신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이렇게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확정신고를 했는데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르냐? 수정신고한다 그러죠? 수정신고.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물어보는데 예정신고 때 신고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를 못했어요. 그런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론에서. 그러면 확정신고가 신고되지 않았으면 수정신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확정신고 안 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지금 여기서 나온 기한 후 신고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해서요. 확정신고가 됐는데 얘를 수정할 때는 수정신고라는 용어를 쓰고요. 확정신고가 안 돼 있을 때 그때 신고할 때는 기한 후 신고라는 용어를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를 갖다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요거 신고하는 용어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얘는 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자료 1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우리 확정신고 때 여기 지금 날짜가 12월 달이면은 확정신고에 해당되죠. 확정신고에 얘가 반영이 됐을까요? 확정신고 못했다면서요. 그리고 이 12월 달에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목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매입자료네요. 레이 1000cc 이하네요. 그러면 1000cc 이하면 얘 우리가 샀을 때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죠. 1000cc 넘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사항이지만 매입세 다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얘는 신용카드 매출자료 누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인 강성원에게 제품 매출한 자료라고도 되어 있어요.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지금 쭉 한번 훑어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자료 1에서 3번 여기까지죠. 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의 매출과 매입자료 받고요. 두 번째 설명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0일에 이 기한 후 자진 신고 납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이고요. 일기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했어야 됐었어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근데 이때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월 10일 날 부가세 신고를 처음 확정 신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2월 10일 날 부가세 확정 신고, 2기 확정 신고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확정 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기한 후 신고는 있잖아요. 가산세가 좀 세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세무사 사무소 같은 데서는 그 거래처들이 그 사장님들이 부가세와 관련된 자료들 뭐 대부분 문제가 그거예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거는 무슨 신고 때가 되면 그 자기네 회사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 자료들을 갖다가 제때 잘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도 잘 안 하고 이게 자료 받는 게 제일 애로사항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숫자가 아예 틀렸어도 큰 금액에 대해서는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돼서는 확정 신고를 무조건 먼저 해야 돼요. 틀렸어도. 그리고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가 그나마 적게 나옵니다. 근데 부가세 확정 신고 때 신고 자체를 아예 못 해버리게 되면 기한 후 신고할 때 가산세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어떻게든 세금계산서 특히 매출에 관련된 거는요. 매출에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입력을 해서 확정 신고를 얼레벌레 먼저 해 놓는 것이 거래처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 금액을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 정도 얘기는 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잘 신고가 됐대요. 그다음에 자료 2 차량 레인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네요. 취득세에 대한 세액,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1000cc가 넘는 것은 불공사항으로 해야 될 상황이겠죠. 자, 다섯 번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미납일수는 16일로 하라고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전반적으로 자료 설명에 대한 거 한번 쭉 읽어보셨으니까 우리는 수행과제를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시면 돼요.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외상으로 처리하고 발급거래는 전자입력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일단 여기 자료 1, 2, 3 해당하는 자료는 우리가 FAT 1급, TET급에서 많이 연습을 해 보셨으니까 그대로 자료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다가 첫 번째 거 먼저 입력을 합니다. 날짜는 12월 12일 날로 되어 있네요. 12월 12일 부가세 이용은 제품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여기 보시면 일반 세금계산서 종류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계산서니까 해고 여기다가는 제품 써주세요. 수량단가 그런 거 없으니까 공급가액만 2,500. 자, 거래처는 인터코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전자입력으로 입력해 주기로 했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에서 발급했다면 이따가 우리가 가산세 계산했을 때 이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얘는 가산세 전자신고 늦게 지연발급이죠.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대상이 된다는 얘기. 이제 문제 입력하면서 제가 설명을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산세 계산 대상이다, 매출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12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유형은 지금 여기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12번 영세를 선택해 주시고요. 얘도 제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금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로맨.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외상. 자, 이 영세율과 관련된 이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세 계산 대상이에요. 부가세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영세율과 관련된 것은 부가세 확정신고 때 그 부가세 부속서류 제출할 의무가 있거든요. 영세율 매출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부가세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급가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계산에 가산세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될 항목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따 가산세 계산할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증빙서류는 자료 2번 16일 거래고요. 16일 유형은 매입이죠. 매입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해당 대상 있으니까 과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차량 레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1,8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기아자동차. 세금계산서 받았고. 자, 여기서 지금 외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돈 아직 안 줬으니까 얘는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계정은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금액은 1,9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신용카드 매출 자료래요. 날짜가 12월 20일자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매출인데 카드라 그랬죠. 과세 품목. 신용카드는 국민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카드 확인. 품목은 얘도 제품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제품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 대가로 입력하면 되겠죠. 220만원. 거래처는 강성원. 자, 분기는 카드.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거래가 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해당되는 거래자료 세 가지를 다 입력을 해 보았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가산세를 적용해서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뭐 작성해야 돼요? 자료는 매입매출전표에 다 입력했고 그 결과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지 돼요. 날짜는 10월 1일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자료들 주르륵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가산세 적용해서 이익이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서 작성하라 그랬는데 과세표준 명세서에 신고구분 그다음에 신고 연월일 기재할 것 있죠. 지금 여기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게 되면 그냥 확정신고 때 정기신고한 걸로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를 갖다가 정기신고하는 게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한 후 신고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정확히 잘 배워두시면 기한 후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과표 얘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 신고서 구분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영세율 등 조기 환급 기한 후 과세표준 있죠. 여기 해당되는 게 4번이에요. 여기다가 신고 구분을 4, 기한 후 신고한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뭐 등등 우리 그 국세 환급금 부가세 환급 받을 때 필요하다면 우리 거래 은행하고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계좌번호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 그런 거 쓰라는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더해라 그랬어요? 신고 구분. 신고 구분은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고 연월일. 얘 언제 신고한다 그랬어요? 신고 연월일은 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신고 연월일 돼 있죠. 불러왔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확정 날짜로 벌써 확정 신고였기 때문에 날짜는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 2024년 2월 10일 날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기한 후 신고를.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줄을 아는지 물어본 문제라고 부른 것이죠. 되셨는지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기한 후 신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1번하고 2번은 가산세 아직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 신고서에다가 기한 후 신고 뜰 수 있도록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가산세 계산을 해줘야 되죠. 가산세 신고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26번에 가산세의 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가산세 신고하는 표가 이렇게 딱 나타나요. 팝업창이. 자, 우리 아까 매출에서 여기서요. 전자세금계산서 요거 매출 누락한 거 있죠. 그죠? 얘는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지연 발급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공급가액 두 개 합친 거. 세금계산서 둘 다 세금계산서이긴 하잖아요. 얘는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지연해서 했기 때문에 지연 세금계산서에다가 4,5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1%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 45만원이 발생하는 거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을 보시게 되면 자, 매출세 제때 납부를 했더라면 이때 이 세금계산서가 1월 25일 날 신고가 됐더라면 250만원 매출세 납부해야 되죠. 그런데 매입세액에서 180만원은 공제를 받잖아요. 그죠? 공제를 받으니까 여기 얼마가 남죠? 70만원. 70만원은 미납세액이 되는 거죠. 이 두 개 사이에서는 70만원 미납세.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 자료도 누락했으니까 얘도 반영된 거에서 매출세액은 이건 매출 금액이었었으니까요. 매출세액에서 20만원 여기도 냈었어야 되는 금액이죠. 밑에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제때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다가 납부해야 될 미납세액은 얼마를 못 낸 거예요. 90만원을 못 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 신고 불성실에 대한 거 신고 불성실 원래는 69번 요게 지금 반영될 사항인데 요게 반영될 사항을 리스트 여러가지 해당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얘를 요 밑에다 이렇게 빼놨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에다가 나누어서 입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신고불성실은요 2기 확정 날짜인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그거에 대한 페널티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무신고
1월 25일 날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근데 걔 무신고가 일반이냐 부당이냐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부당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의도적으로 몰랐다 부당하게 의도적으로 알고서 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에 해당되면 거기 40%예요. 미납세액의 40%. 이것도 써놔야겠네. 신고불성실 납부 지연 요거는요. 그 대상 금액이 미납세액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차이 90만 원을 얘기했던 게 미납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 요 신고불성실하고요. 납부지연. 요거는 거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미납세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무신고는 세율이 20%예요. 그 다음에 부당일 때는 40%. 그 다음에 여기 과소 또는 초과 환급 일반인 경우에도 여기 20%. 과소 환급, 과소 초과 환급 부당일 때는 무조건 4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때는 여기 신고불성실과 관련된 세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0%짜리하고 40%짜리. 자, 그래서 일반 무신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정 신고할 때 있죠. 수정 신고할 때는 수정 신고할 때는 여기 과소 초과 환급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가산세로 계산이 돼요. 보편적으로. 무신고는 일반 무신고일 때는 기한후 신고 얘기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세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무신고에 해당될 때 무신고에 해당되는데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산세 경감을 해줘요. 50% 경감. 그래서 세율이 10%로 줄어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 미납세액은 9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게 되면 90만 원의 10%면 경감세율로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되나요? 10%죠. 20%에서 경감세율 50% 즉 2분의 1이니까 9만 원만 이렇게 계산된다고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헷갈려요? 써드릴까 그러면? 미납세액 90만 원 곱하기 문제에서 얘는 지금 무신고에 일반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럼 세율은 20%예요. 그러면 298 가산세는 18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얘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잖아요. 대부분은 1개월 이내로 나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하게 되면 75% 아니 25%니까 75%를 납부하게 되는 거 그렇게 금액이 좀 커지긴 하는데 그거는 자세한 것들은 교재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감세율이 50%예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18만 원에 반은 얼마요? 9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9만 원이라고 여러분이 계산해서 요걸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감세율 꼭 생각하셔야 돼요. 1개월 이내일 때 50%라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요건 갔다가 나왔을 때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신고세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 안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부 안 한 것도 대상 금액은 여기 미납세액에 관련된 금액으로 가산세 계산을 해요. 당초 납부 기한은 2025년이죠. 2025년 1월 25일까지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신고하는 납부할 것은 2025년 2월 10일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미납일수 16일 딱 나오죠. 요거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3,168원 계산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됐죠? 납부지연,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용어도 잘 구분하세요. 신고불성실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가산세이고요. 납부지연은 실제로 돈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예요. 지금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저기 90만 원 1월 25일 날 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좀 더 잘 진화를 해서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주게 되네요. 이게 끝난 거냐?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영세율과 관련돼서는 납부세액은 없지만, 그죠? 부가세, 매출세액은 없지만 부가세 부속서류, 즉 세금계산서를 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신고 기간에 제출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이라고 했죠. 신고불성실은 돈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서류, 첨부 서류를 작성해서 여기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죠. 제출하지 않은 금액, 공급가액이, 얘는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신고불성실과 관련돼서요. 경감세액은 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 신고불성실은 첨부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경감세액이 신고불성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신고불성실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저기 제출을 하면은 경감세액 50% 여기도 적용이 돼서 부가세, 가산세는 50% 즉 경감된 5만 원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여기서 나오는 항목들 여러분이 그 부가세와 관련된 수정신고서가 됐던, 그다음에 뭐 제대로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요.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니까 수정신고 아니면 기한후 신고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TAT 2급까지에서는 가산세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 TAT 1급에서 가산세 항목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가산세 모르시는 분들 이런 거 잘 작성하는 거 몇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업무에 적용하시기 되게 수월하고 좋으실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산세 59만 3,168원 계산된 거 보이시는 거죠.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뒤에서 해당 평가 문제에서 질문하는 사항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리 파트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 계산하는 문제까지 같이 다 풀어보았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실무수행 결산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